물리학 13차시 벌써 13번째입니다. 그래서 11차시 의견 한번 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 보존 법칙부터 해서 이제 연력학 넘어오면서 개념 자체를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분명히 물리는 어려운 거 많이 있는 과목이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겨내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고3만 넘으면 아주 쉽게 풀 수 있고 잘 적응할 수 있는 겁니다. 물리가 특성이 좀 그래요. 그래서 다른 과목들은 접근성이 좋은데 나중에 공부 계속 하다 보면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물리는 접근이 좀 어렵지만 접근하고 나면 조금 쉬운 과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 입장에서는 물리가 좀 힘들다라고 할 수 있는데 꼭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연계열로 진학하고 이제 공부하려면, 앞으로 계속 공부하려면 물리가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의견들, 뭐 쉬운 문제 하나씩 풀어달라, 좋았던 점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이번 시간에 마지막 진도 나가는 건가요? 이렇게 됐는데, 연력학까지를 해서 여러분들 중간고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력학까지 나가고, 여러분들 뭐 그 뒤에 이제 진도들은 선생님이 나갈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이제 좀 복습해서 다시 정리해주는 이런 식으로 좀 할게요. 그래서 하고요. 온라인 수업 때 나갔던 내용들, 이거 동영상은 다 따로 여러분들 뭐 지우지 않고 그대로 냅둘 테니까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력학 풀다가 제 머리가 열기관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열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열에너지를 어디서 하냐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해서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열에너지를 1로 바꾸는 거죠. 그 1이 여러분들 공부가 돼야 됩니다. 선생님께서 PV는 NTR을 보통 NTR이라고 안 쓰고 NRT라고 쓰는데,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대문자로 썼는데, 사실 요 대문자 N이랑 소문자 N이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 대문자 N은 진짜 개수, 진짜 하나 둘 셋 넷 개수고요. 소문자 N으로 쓰는 거는 몰수라 그래서 1몰 이렇게 때 화학 때 배워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요거 대문자 N을 쓰고 싶었으면 여기에 상수가 K로 바뀝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NRT라고 쓰는 NTR이 뭐 의미가 있나? 7번은 찍었어요. 잘했습니다. 연락하기 어려워요. 공부해 보겠습니다. 연결을 안 했네. 이게 이제 무선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최신 기술이에요. 이렇게 여기 선생님 태블릿 여기다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다가 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기하죠? 다른 선생님들도 여기 많이 쓰셔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태블릿 사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자, 열기관의 효율 볼게요. 효율이라는 거는 내가 투입한 거에 비해서 얼마나 얻어냈냐 이거죠. 여러분들은 효율이 매우 떨어지는 짓들을 하고 있죠. 밥 열심히 먹고 똥만 싸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성장하는 거에 중점적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키도 잘하고 세포 분열도 많이 하고 이래야 돼 갖고 먹는 거에 비해서 효율이 안 나온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분열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감수 분열도 많이 하시고 체세포 분열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효율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 정도 나이 되면 여러분들 선생님도 어릴 때 밥 먹던 습관 그대로 밥 먹으면 살 엄청 쪄요. 왜냐면 선생님이 이제 세포 분열 그렇게 많이 안 하는 슬픈 나이가 되었네요. 자, 열기관의 효율 보겠습니다. 그럼 열기관은 뭘 하는 거냐면, 뭘 투입해요? 열기관에 하는 일, 열 에너지를 투입하죠. 열 에너지를 투입해서 뭘 뽑아내는 기관을 열기관이라 불러요? 일을 뽑아내는 기관을 열기관이라 부르죠. 근데 열 에너지가 이동하려면 같은 온도끼리 붙여놓으면 이동해요? 이동 안 하죠.
두 물체 사이에 온도차가 있어야 열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그 열이 이동하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열 에너지가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열 에너지가 온도차가 있어야 열이 지나간다 그랬는데 어디가 그러면 온도가 높은 곳이겠어요? 당연히 투입되는 쪽이 열 에너지가 높은 곳이겠죠. 열 에너지가 작은 데서 높은 데로 이동하면서 거기서 1까지 뽑아낸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자, 그래서 여기를 보통 이제 고온부라고 부르고 여기를 저온부라고 부릅니다. 차가운 것. 그래서 고온부에서 열 에너지가 투입돼요. Q만큼이 투입됐어. 그 다음에 E를 W만큼 했으면 효율이 얼만큼인 거예요? Q를 투입해서 W만큼 바꿨으니까 Q분의 W 하면 되겠죠. 그럼 소수점 나오겠죠. 만약에 Q분의 W가 1이다. 1. 숫자 1. 그러면 이 열기관의 효율은 100%인 거예요. 준 것만큼 다 일했으니까. 만약에 1 한 거는 100인데 그러니까 열 준 거는 100인데 그 중에 50만 일을 했다? 그럼 50%인 거죠. 그러면은 열기관의 효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라고 쓰고 Q분의 W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열 에너지가 투입되는 거랑 열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저온부로 빠져나가는 열 에너지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Q1이라고 붙이고 이걸 Q2라고 붙일게요. 그럼 효율은 Q1분의 W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식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Q1은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W 더하기 Q2. 투입한 거가 다 또 나와야 되겠죠. 어딘가로. 그게 똑같아야 되죠.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W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W는 Q1 Q2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여기다 대입해 보는 거예요. 효율에다가.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Q1분의 Q1 Q2.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정리해보면 1 Q1분의 Q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효율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 요거 그리고 요거. 그러면 투입한 거 뭐 빠져나오는 거 1 둘 중에 하나만 뭐 요거랑 요거를 알거나 혹은 요거랑 요거를 알거나 혹은 요거랑 요거를 알거나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두 개만 알아도 여러분들 열기관의 효율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해볼게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교과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두 열기관 A와 B에서 흡수하는 열 Q1과 방출하는 열 이렇게 나타냈대요. 그럼 여기다 써봅시다. 그러면 열기관 A는 150줄을 투입하면 얼만큼이 빠져나오면 120줄이 빠져나와요. 열기관 B는 120줄이 투입되고 90줄이 빠져나와요. 그럼 1로는 얼만큼 나왔습니까? 30줄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는 얼만큼 나왔어요? 얘도 30줄만큼 빠져나왔겠죠. 그래서 Q1, Q2 이렇게 하면 W가 30줄씩이다. 이런 걸 이제 알아낼 수 있죠. 이제 열 효율 물어봤으니까 열 효율 계산하는 법 두 가지였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Q1분의 W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효율은 다르게 계산해 봅시다. 1 Q1분의 Q2 이렇게. 뭐야, 내가 가렸네. 스르르륵.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거 좀 옮겨 놓을게요. 여기다가 어디서 쓰니? 여기 이렇게 할게요.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Q1이 150이었고 W가 30줄이었으니까 두 개 하니까 얼마예요? 5분의 1. 그러니까 20%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열기관 B는 효율이 얼만큼 되냐? 1 Q1이 120줄, Q2가 90줄. 그럼 이거는 4분의 3 빼니까 4분의 1 나오네요. 4분의 1 되니까 25%. 이렇게 써두고, 뭐 요거는 똑같이 0.2 이렇게 써도 되고, 얘는 0.25 쓰거나 뭐 4분의 1 써도 되고요, 5분의 1 써도 되고요. 이렇게 표현은
대신에 20이라고 쓰고 싶으면 뒤에다가 퍼센트 꼭 붙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되겠죠? 20이면은 효율이 뭐야? 이거 200배예요?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200배가 아니지. 20배 참. 그러니까 200%가 2000%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냥 숫자만 쓰면 안 되고 퍼센트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론상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이론상 열 에너지를 제일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건 어떤 과정을 거치면 뽑아낼 수 있을까? 카르노라는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얼만큼이면 제일 많이 뽑아낼 수 있을까? 근데 기관이라는 거는 선생님 얼굴도 보여줄게요. 자꾸 빼지 말라 그러더라고. 카르노라는 사람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얘가 최대 효율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인데, 기관이라는 거는 계속 순환 작동을 하는 거죠. 우리 엔진 피스톤 보면은 뭐 압축, 폭발, 배기 뭐 이런 거 쭉 계속 반복하죠. 그러면 이 압력과 부피가 한 사이클 돌아가서 이렇게 상태가 이렇게 뭐 4가지가 있으면 이렇게 한 사이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제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지 기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엔진 한 번 만들었는데 한 바퀴 돌고 끝나면 안 되잖아. 계속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건데, 그럼 이 반복되는 거 안에서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방향이 지금 빨간색처럼 돌아가면, 자, 일을 하는 건 이만큼 일했죠. 그리고 여기 돌아올 때는 이만큼 일을 받죠. 거꾸로 왔으니까, 부피가 작아졌으니까. 그럼 실제로 일한 크기는 얼만큼이에요? 여기 안에 면적만큼만 일을 한 거죠. 근데 만약에 거꾸로 돌아갔다라고 해볼게요. 거꾸로 돌렸어요.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면 일을 한 건 얼만큼이냐면 요만큼만 일했어. 그 다음에 일을 받은 건 얼만큼 받았냐면 이만큼 받았어요. 그러면 얘는 뭐 한 거냐면, 열기관이 일을 한 게 아니라 이만큼 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 되게 중요해요. 부피 이렇게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위쪽에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어느 게 제일 효율이 좋을까를 생각을 해본 거예요. 카르노라는 사람이. 그래서 연력학 1법칙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Q는 W 플러스 델타 U예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열을 공급하는 동안에는 이게 다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조건 뭐가 있어요? 델타 U가 이게 0으로 돼버리면 되죠. 그러면 열 에너지를 줘서 일을 하는 동안에는 어떤 과정을 거치면 좋겠다? 어떤 과정? 여기 등온 과정. 델타 U가 0. 등온 과정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럼 등온 곡선 한번 그려봅시다. 등온 곡선 이렇게 그렸었죠. 이렇게 등온 곡선 그렸어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일을 하는 과정 내에서는 등온 과정이면 좋겠다 라고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해서 이 곡선을 따라서 쭉 해서 일을 합니다. 근데 사이클이라는 건 한 바퀴 돌아야 되잖아요. 돌으려면 얘가 내려와서 다시 돌아가서 올라가야 돼요. 그럼 내려올 때는 어떻게, 지금 여기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오면 가장 효율적일까를 생각해 본 거예요. 가장 효율적일까?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일까요? 내가 투입한 열은 지금 여기서 열 에너지 투입했죠. 이때는 투입하는 게 좋겠어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긴 하지만 어떤 과정이긴 한데, 여기서는 열을 투입을 안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거예요. 안 줄수록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분모가 작아지는 거니까. 그러면 안 주는 과정, 이게 0으로 된 다시 여기다 써야겠다. 이걸 0으로 보내는 과정을 생각해 본 거예요. 무슨 과정? 단열 과정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단열 과정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단열 과정이니까 이렇게 내려가요. 자, 그 다음에는 다시 복귀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등온 과정을 따라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거 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닌데 다시 그릴게요. 직선으로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요때 이제 선생님이 여기다가 써보면, 여기 과정에서는 얘는 등원 과정, 여기서는 단열 과정, 여기서는 또 등원 과정, 여기는 단열 과정. 이렇게 거쳤을 때 가장 효율이 좋은 기관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이제 카르노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론적인 거거든요. 이론적인 거라서 모든 열기관들은 이 카르노 기관의 이론적으로 최고의 기관이니까 이 기관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이게 최선의 기관이다. 그러면 얘 효율을 계산해 볼게요. 얘 효율은 마찬가지로 아까 어떻게 계산하냐면 1-Q1분의 Q2. 여기서 공부했잖아요. 여기. 어디 갔어? 여기. 1-Q1분의 Q2. 근데 지금 열 에너지는 어디서 공급했냐면 여기에서 여기 Q1만큼 공급해줬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열 에너지가 빠져나가겠죠. Q2만큼.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등온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요때 투입한 열 에너지 혹은 빠져나간 열 에너지, 요거는 뭐에 비례하냐면 이때의 온도에 비례해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 요때 T1, 요거 T1이라고 그러고 요거 T2라고 그러면, 그래서 T2 이렇게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관은 어떨 때 효율이 가장 좋아져요? 어떨 때? T1은 어떠면 효율이 좋아져요? T1은 작을수록 뭐야? 아니지? 클수록? 잠시 지금 또 점심 먹을 때가 다 됐습니다. 선생님은 돌솥 비빔밥 시켰는데 빨리 먹고 싶어요. T1이 작을수록, T2는 뭐야? 다시 T1은 클수록, 미안합니다. 클수록, T2는 어떨수록? 작을수록 좋아요. 그럼 T1이 크다는 얘기가 뭐냐면 요 등온 곡선 있죠? 이 등온 곡선이 어디가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이만큼 위에 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수록 좋다는 거예요. 작게 해야겠다. 조그맣게. 그래서 요 등온 곡선이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좋다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면 여기 T2는 작을수록 좋다 그랬는데 T2는 요 T2가 내려갈수록 좋은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래야 효율이 높아진다 이거예요. 자, 봅시다. 일을 하는데 여기 이제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일을 할 건데 얘는 얼만큼 일했냐면 이렇게 갈 때 이렇게 해서 여기 아래 면적 여기만큼 일했죠. 그리고 여기 내려갈 때 또 이만큼 일했죠. 그리고 다시 되돌아갈 때는 요만큼 일을 받죠. 그리고 요만큼 또 일을 받죠. 그럼 실제로 기체가 한 일은 얼만큼? 여기 안에 그래프 면적만큼. 요만큼이 일이 되는 거예요. 기체가 한 일이. 그럼 아까 선생님이 여기 위에 얘가 위로 올라갈수록 일이 커진다 그랬는데 효율이 좋아진다 그랬는데 여기 이만큼 면적이 넓어진 거잖아요. 내려가면 좋다 그랬는데 이 면적이 넓어진 거잖아요. 그럴수록 효율이 좋다는 거예요. 투입한 에너지에 비해서 요거랑 연계 지어서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르노 기관을 설명드렸고요. 카르노 기관은 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력학 1법칙 가지고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쭉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부할 이론적 내용들이고요. 문제도 한번 여러분들 많이 풀어보시고, 선생님이 수능특강 올려놨으니까 수능특강 있는 문제들 혼자서 다 풀 정도 되면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이제 중간고사 때 100점 맞을 수 있으니까 나는 중간고사 100점을 목표로 한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수능특강 다 풀 수 있을 정도로 실력 갖춰놓으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